자, 이번 추천 문항은 수지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읽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하나 있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이꼴 0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꼴 9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자, 평행 이동이라고 나와 있죠. 자, 직선이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바로 직선 ax 플러스 y 플러스 b로 옮겨질 때 스몰 a의 값을 결정하십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원이 나왔는데요. 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심이죠. 그러면 주어진 a라는 원을 b로 옮긴 것이죠. a를 원상, b를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A1의 중심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자, 중심을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3,2가 되었죠. 이 중심이 B의 중심, 즉 0,0으로 옮겨졌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된 것이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3 더하면 0 되고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하면 0 되잖아. 그래서 이동값들이 3과 마이너스 2로 결정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래프 입장에서 원상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자, 똑같은 트랜스레이트, 즉 평행 이동에 의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보면은 기존의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y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 기존의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예쁘게 정리해서 위에 있는 식처럼 일반형으로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의 7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이쪽 왼쪽으로 넘겨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 이꼴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주어진 한 변수의 개수를 통일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야. 왜 y 앞의 개수가 플러스 1이니까 맞죠? 이렇게 통일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a의 값은 정확하게 2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b의 값은 마이너스 5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해서 2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도형의 이동, 특히 평행 이동에 관련된 문제를 선생님이 개념 강의 때 이야기를 했어요. 평행 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치? 이렇게 도형과 도형의 관계로 도형의 이동값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의 이동인지 우리가 식의 이동인지를 구별하셔야 되겠죠. 자, 계속 이어지는 추천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은 영덕여자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역시 문제를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이꼴 0의 중심과 이 원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자, 이 문제도 결국은 원의 중심에 관련된 문제죠. 그렇다면 솔루션 주어진 원을 갖다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칭의 결과를 a'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어진 A1의 중심을 바로 찾을 수 있죠. 마이너스 3,2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여라 이랬으니까 원점 대칭이죠. 자, 원점 대칭은 점의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 바로 3, 마이너스 2로 옮겨지겠죠. 자, 이러면 이것이 A1의 중심, 그리고 이것이 A'1, 즉 원상과 상의 중심을 구해봤습니다. 자, 이랬을 때 두 점 간의 거리가 두 중심 간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3, 6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2 마이너스 플러스 2니까 4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36 플러스 16 루트 50. 자, 이것은 따라서 2 루트 13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즉 공식을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죠. 그쵸? 자, 원의 중심 찾는 거 역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뭐 이렇게 노트를 해야 될까? 그래도 한번 써볼까요? 노트.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의 방정식 배웠는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인데 이때 중심은 어떻게 찾는다고? 중심 마이너스 2분의 라지 a, 마이너스 2분의 라지 b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순회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읽고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직선은 y는 4x 플러스 n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다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이꼴 5의 넓이를 2등분하였다. 이때 k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y는 4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단계적으로 봤을 때 대칭 이동이 먼저 일어났잖아요. y는 x 대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와 y의 역할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4y 플러스 n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이번에는 평행 이동시켰습니다.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x에다가 k의 값을 무엇하여 빼서 대입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것을 즉 시계 이동으로 볼 수 있으니까 x-k에 그리고 4y 플러스 n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였다. 시계 이동일 때는 기존의 x 대신에 x-k를 대입한다. 자, 기억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자,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것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이 1, 마이너스 3인데 이 직선이 이 원의 중심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 x에다가 1을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여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하였으니까 1 마이너스 k,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였으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n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n, 최종적으로 k 플러스 n의 값은 1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 중에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단지 원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직선이 그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 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직선이 그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은 야탁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있는데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어진 원을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각각 대칭 이동하여 생기는 모든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원은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솔루션. 자, 주어진 원의 중심. 자, 주어진 원의 중심을 우리가 1,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차례대로 x축에 대해서 먼저
대칭을 시켜주시면 중심의 y좌표가 바뀌겠죠. 따라서 1,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중심의 x좌표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모두 바뀌겠죠.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아무리 대칭 이동을 시키더라도 우리는 반지름의 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원의 반지름은 루트 2가 되겠고요. 자, 이 문제의 그림이 조금 복잡하니까 그림을 좀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 1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우리가 첫 번째 원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원을 갖다가 그릴 때 막 그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다. 그러면 여기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가 원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표시해 놓고, 자, 여기가 1, 여기가 1이니까, 즉 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란 말이야. 즉 이 원은 0,0을 지난단 말이야. 그래서 0,0을 지나는 원을 한번 일단 그려놓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0,0을 지나는 이 원이 있는데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을 때에 그 원의 중심이 1, 마이너스 1이었고 됐습니까? 자, 여기가 얼마라고요? 1,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y축 대칭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1 쪽 원점 대칭 또 원점 대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이 원들을 대칭 이동시켜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원을 몇 개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을 갖다가 이제 이동을 좀 시켜볼 텐데요. 이렇게 중심을 마이너스 1, 1을 기준으로 해서 자, 또 하나 그려봅시다. 자, 이 친구를 이렇게 중심을 어떻게? 1,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됐죠? 자, 또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중심이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곡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그 모든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됐습니까? 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이 안쪽에 있는 그죠? 바로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생기는 모든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으니까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네 개의 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선생님 여기 네 개의 점이 지나는 곳은 0,0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수학 선생님들께서 가끔 국어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면 이 출제자가 이제 용어에 좀 혼란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즉 그려지는 모든 곡선으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곡선에 의해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여러분들 이제 모든의 방점을 찍다 보니까는 어떻게 모든 곡선이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생기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칭 이동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곡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 안쪽의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구할까요? 지금 보시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자, 결국은 요 안에 그려지는 것은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럼 이 정사각형은 이 원의 한 원의 또 지름의 길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원의 지름의 길이는 반지름의 2배니까 2 루트 2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2 루트 2.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8이 되겠죠.
2루트 2 곱하기 2루트 2니까 8. 자, 그리고 이 원의 넓이, 요 하나의 넓이는 반원이니까 두 개를 합쳐버리면 하나의 온원이 되겠죠? 완전한 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요거 두 개 합쳐서 2파이. 됐습니까? 요거 두 개 합쳐서 2파이. 이렇게 두 개 합쳐서 2파이. 이렇게 두 개 합쳐서 2파이. 됐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 8, 정사각형의 넓이 8, 그리고 두 개의 원씩 반원씩 묶어서 2파이, 2파이, 4파이. 따라서 8 플러스 4파이, 4번에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그림을 좀 정밀하게 그리고 이렇게 쪼개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지만 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문항은 낙생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 문제의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오고 어렵지는 않지만 계산이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y는 2분의 1x 플러스 1에 대하여 직선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와 대칭인 직선의 방정식을 y는 ax 플러스 b라 할 때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십시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 직선의 이름이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인데 또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 직선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분의 1x 플러스 2라는 직선에 주어진 직선이 대칭인 직선이 있대요. 자, 그 직선은 또 이렇게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색깔이 비슷하니까 좀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의 이름이 y는 ax 플러스 b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직선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에 대하여 두 직선이 서로 대칭이니까 요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겠죠. 그리고 이 세 개의 직선은 모두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모르는 스몰 ab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해야 되겠고 연립을 하려면 식 두 개를 얻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식 두 개를 어떻게 얻어내어야 할까요? 자, 먼저 우리가 보이는 점은 교점을 찾는 거죠. 요걸 우리가 기역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니은이라고 불러서 기역과 니은의 교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직선 중 니은 직선 중 가장 만만한 점이 무엇입니까? y절편이 되겠죠. 즉 0,2라고 하는 이 y절편을 대칭시켜서 즉 0,2라는 점을 이 주어진 직선에 대칭시켜서 요 점을 찾은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겠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는 식이 두 개가 필요하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역과 니은의 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 그러면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양변에 곱하기 6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3x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2가 되겠죠. 자, 정리하시면은 우리가 5x라고 하는 친구가 9 이렇게 나오겠고요. x의 값은 5분의 9가 나옵니다. 자, 숫자가 좀 지저분하네요. 그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짰을 때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x 이꼴 5분의 9를 위에 식 아래식 편한 식에다 대입을 해서 y좌표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식이 좀 더 편리해 보이니까 y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5분의 9를 대입하고 플러스 2.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5분의 10 따라서 5분의 7입니다. 라고 하여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5분의 9, 5분의 7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 0,2의 대칭점을 찾아볼게요. 이 0,2의 대칭점을 우리가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 바로 P, Q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칭점을 어떻게 찾죠? 중점과 수직의 원리를 이용해서 찾는다라고 했죠. 자, P, Q와 0,2의 중점 M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2분의 P, 또 2분의 Q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또 하나의 식은 어떻게 찾습니까? 수직의 원리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 주어진 직선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선분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름을 좀 정해 줄까요? 요 점을 갖다가 A점, 요 점을 갖다가 B점 이렇게 해서 AB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AB의 기울기. 자, AB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자, P-0에 Q-2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 친구는 이 친구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Q-2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2P입니다. 라는 식을 역시 구해서 우리 디귿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 주셔야 되겠죠? 대입을 해 주시면은 2분의 Q 플러스 2라고 하는 친구는 얼마? 4분의 P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고 자, 양변에 4를 곱해서 2Q 플러스 4는 P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디귿이라고 리을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연립식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P와 Q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요 녀석들을 이쪽으로 좀 옮겨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이쁘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2P 플러스 Q는 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요 친구는 P 마이너스 2Q, P 마이너스 2Q는 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위에 있는 식을 갖다가 2배 할게요. 곱하기 2 해서 4P 마이너스 플러스 2Q는 4가 되겠고요. 변변히 더해주세요. 변변히 더해주시면은 5P라고 하는 친구가 6이 되겠죠? 따라서 P의 값은 5분의 6이 나옵니다. 자, P의 값이 5분의 6이 나왔으니까 다시 대입하여서 Q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 대입할까? 그러면 5분의 12 플러스 Q라고 하는 친구가 2가 되어서 Q의 값은 5분의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5분의 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B의 좌표, P, Q의 좌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했죠. 자, 이제 우리는 두 점. 자, 여기다 살짝 써놓고 할까요?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5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2. 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5분의 7는 자, 5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9 5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9에 마이너스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7 그리고 x 마이너스 5분의 9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계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y-5분의 7이 되겠고요. 자, 이 친구는 다 분자분모에 5를 곱해서 지워버리시고요. 이게 얼마?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9 그리고 x 마이너스 5분의 9가 되어서 이 친구는 3x 마이너스 5분의 9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양변에 5를 곱해주시면은 5y 마이너스 7은 3에 5x 마이너스 9가 되겠고요. 전개까지 마무리 져주시면은 15x 마이너스 27. 자, 끝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y라고 하는 친구는 얼마? 자, 요거 이렇게 넘어가서 정리하면 되니까 조금 중간 정리. 5y라고 하는 친구는 15x 마이너스 20. 드디어 y라는 친구는 3x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구해서 a의 값이 3, b의 값이 마4. a 마이너스 b의 값, a 마이너스 b의 값은 7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 중간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답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을 시간 딜레이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하셔서 좀 더 간단하게 빠르게 답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풀이를 맞춰보는데, 자, 일단 답은 체크해놓고, 그죠? 자,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이동의 대표적인 응용 문제가 되는데요. 자, 두 점이 있습니다. A점이 5,3이고 B점이 1,5예요. 그런데 X축 위에 한 점 P가 있고요. 또 Y축 위에 한 점 Q가 있습니다. 이때 AP, PQ, Q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자, A점의 좌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5,3이라고 되어 있고요. B점의 좌표가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일단 단순한 풀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바로 튕기는 축, 즉 X축에 대하여 시점 A를 갖다가 대칭 이동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A'이 되겠습니다. A'. 그러면 5,-3이라는 좌표값을 갖겠죠? 자, 그리고 튕기는 축에 대해서 종점을 대칭시켜라. 자, B점을 대칭시키면은 요 점의 좌표를 B'이라고 해서 바로 마이너스 1,5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과 B'을 연결하는 직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 선분을 그어보면 바로 이 선분의 길이가 주어진 AP, PQ, QB의 최소값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이때 이 Q의 좌표는 Y축상에 여기에 생기게 되는 것이고 P의 좌표는 X축상에 여기에 생겨야지 바로 최단 거리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P의 좌표와 Q의 좌표를 구하라고 한다면 A', B' 직선의 X절편과 Y절편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답은 한번 써볼게요. 답은 우리가 벌써 답 나왔으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AP 그리고 PQ 그리고 QB 라고 하는 녀석은 크거나 같다. 루트 A', B'의 거리죠. 그죠? A', B'의 거리. 그러면 5-1이니까 6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니까 8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얼마? 100이 되어서 이것은 10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A', B'의 길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답도 찾았어요. 4번에서.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중에 어떤 친구는 푸는 방법은 아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고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 보조선을 좀 그려볼게요. A를 출발해서 P를 거쳐 Q를 거쳐 B에 도착했다. 자, 이렇게 초록색 선분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처음에 이렇게 그려진 이 그림 있잖아요. 이 처음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처음에 그려진 경로를 갖다가 좀 빨간색으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갔다가, 그죠? 이렇게 갔다가,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들의 대칭점하고도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봤어. 됐지? 그리고 여기는 뭐 그대로니까 P점은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A'과 B'을 갈 때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이렇게 꺾어서 다시 또 꺾어서 가는 이 길이하고 A'에서 B'까지 이렇게 직선을 따라서 쭉 가는 길이하고 직선 거리가 훨씬 더 짧죠. 그러니까 이 직선 거리는 바로 이 초록색 선분들의 합이 되는 것이고, 그죠? 초록색 선분들의 합이 되는 것이고, 처음에 그려진 이 빨간색 경로는 이 주황색 경로들의 합이 되는 거야. 주황색 경로가 이제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칭점을 잡아서 직선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려진 이 경로들의 최소값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도 되겠죠. 이해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칭시켜서 직선 거리를 자꾸 구하는 거야. 이해해요? 답은 4번에서 찾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한 5종류가 있어요. 이 5종류를 찬찬히 골라서 다 풀어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마다 정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은 송림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같이 또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고요. 변 AC 위에 점 P, 변 AB 위에 점 Q와 변 BC의 중점 R에 대하여 삼각형 PQR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좌표축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즉 A점을 원점으로 잡아서 이렇게 좌표축을 표현하면 B의 좌표를 4,0이라고 쓸 수 있고 또 C의 좌표를 4,4라고 쓸 수 있으며 또 AC라고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X라고 쓸 수 있겠죠. Y는 X. 자, 이때에 이 삼각형 PQR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R이라고 하는 점을 시종점, 즉 시점과 종점으로 볼 수 있는데 R의 좌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중점, BC의 중점이니까 우리가 4,2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R이라고 하는 것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R'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최단 거리를 구하려면 대칭시켜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R' 그리고 좌표로 이야기하면 2,4가 되겠죠? 왜? Y는 X 대칭이니까. 자, 그리고 이 R이라는 점을 다시 튕기는 축,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바로 여기를 R'이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R', 우리가 점으로 이야기하면은 4,-2가 되겠죠. 자, 이제 R'과 R'을 연결하는 또 보조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게 되면 P가 어디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놓여야지만, Q가 어디에 놓여야 한다? 여기에 놓여야지만 우리가 그리는 이 삼각형에 바로 둘레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거리만 구하시면은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R'의 길이. 자, 따라서 루트 2-4, 즉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4-2니까 6의 제곱. 그래서 루트 40은 2루트 10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4번에서 역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튕기는 축에 대한 대칭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시종점이 일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사각형, 이 평면도형을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해석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도 역시 대칭 이동에 의한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좀 더 실생활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동서로 뻗어 있는 직선도로 B와 그죠? B 이렇게 직선도로가 있습니다.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뻗어 있는 직선도로 A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도로가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두 도로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직선도로 A와 직선도로 B가 만나는 지점 O로부터 서쪽으로 30km 떨어진 지점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정류장 P가 있습니다. 이 정류장을 출발하여 직선도로 A의 한 지점과 직선도로 B의 한 지점을 차례로 경유하여 정류장 P로 돌아오는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도로 길이의 최소가 되도록 하는 직선도로 A의 한 지점의 정류장 Q, 직선도로 B 위의 한 지점 정류장 R을 만들 때 정류장 Q와 정류장 R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거리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거리, 물론 최단 거리가 될 때의 QR의 거리를 구하라는 것이죠.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 거꾸로가 뭐야?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에 y는 x라는 직선을 하나 그려놓고요. 이들을 지금 바꿔보는 거야. 자, 여기가 도로 B라고 하고 이것을 도로 A라고 하고 여기를 역시 원점 O로 놓고 여기가 45도라고 놓고요. 그러면 이 직선이 y는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문장을 그대로 다시 읽어보면 O로부터 서쪽인데 이것을 동쪽으로 거꾸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0이니까 여기쯤 있겠죠? 30, 그리고 북쪽으로 10이니까 10. 그래서 30, 10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 점을 갖다가 우리가 P점으로 잡을 수 있겠죠? P점 30, 1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 정류장을 출발한 버스가 바로 어떻게? Q를 지나 그리고 R을 지나 다시 P로 돌아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어디쯤 Q가 있으면 될 것이고 여기 어디쯤 R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거리의 최단 거리를 구해야 하는 게 목적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대칭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죠? y는 x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시키고요. 그럼 여기에 P'이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P'. 자, 그러면 10, 30이야 라고까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x축의 역할을 하는 즉 B도로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야 되겠죠. 자, 이렇게 대칭을 시키시면은 여기를 역시 무엇이라고 쓸 수 있습니까? 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좌표로 얘기하면 30,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P'과 P'을 연결하는 직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을 그리면 Q의 좌표는 얼추 맞았어요. 그쵸? Q의 좌표는 여기 있어야 돼 라고 할 수 있고 P의 좌표는 R의 좌표는 전혀 다른 곳이네요. R의 좌표는 여기 있어야 돼. 그럼 우리는 Q와 R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직선의 무슨 절편? X절편과 Y는 XY의 교점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거리를 우리가 구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P'과 P',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P' 그리고 P'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구해볼까요? P'P'P'의 직방. 이 녀석의 직방을 구해보자. 이랬습니다. 그러면 y-30의 기울기는 10-30-20. 그렇죠? 마이너스 20에. 자, 30 마이너스 플러스 10이니까 40. 그리고 x 마이너스 얼마? 30, 30 플러스 1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따라서 y라고 하는 친구는 좀 예쁘게 정리하면 이것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에다가 넘어가서 5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x절편을 구해야 되니까 y다 0 넣어서 x절편은 25, 요 점의 좌표가 25,0이 나오겠죠. 자, y는 x하고의 교점도 구하셔야 되겠어요. y는 x하고 교점이니까 이 친구, 자, 이렇게 연립할 수 있을까? 얘하고 연립하는 거야.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50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3x가 50이 되어서 x의 값은 3분의 50. 이 숫자가 또 지저분해요. 요 점의 좌표는 Q점의 좌표는 3분의 50, 3분의 50. 자, Q점의 좌표는 3분의 50, 3분의 50이 되는 것이고 R점의 좌표는 25,0이니까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또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 거리 RQ, QR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루트 X 마이너스 3분의 50 마이너스 25의 제곱 더하기 3분의 50의 제곱입니다. 자, 근데 이 계산 좀 만만치 않네요. 그러면 다시 루트 정리하셔서 3분의 75, 3분의 25, 3분의 25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자, 이 친구는 3분의 25 곱하기 2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가 3분의 25를 바깥으로 뽑아낼 수 있죠. 그러면 3분의 25의 루트 1 플러스 4.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3분의 25 루트 5라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계산을 갖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렇게 출제하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도 잘 하시면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체크해야지. 또 5번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대부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각 XOY 자, 각 찾으셨습니까? 이 각의 크기가 60도이고요. 점 O로부터 4만큼 떨어진 곳에 P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반직선 OX 위와 반직선 OY 위를 움직이는 점을 각각 라지 A하고 B라고 했습니다. 이때 PA 더하기 AB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좀 특이하죠? 점 P의 좌표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오로지 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4만큼 있을 때 자, P로부터 OY와 OX 위에 점 AB를 지나서 가는 그 선분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점은 무엇이야? 일정하다라는 것이죠. 이 길이는 일정하다. 일종의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P에 관계없이. P가 어디에 있던지 이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값은 일정하다. 그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P점을 C점과 종점으로 봤을 때 바로 튕기는 축에 대한 대칭점을 찾아라. 자, 튕기는 축에 대한 대칭점 여기를 P'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튕기는 축에 대한 대칭점 자, 여기를 P'이라고 할 수 있죠. 됐니? 자, 이랬을 때 이 둘을 연결하는 선분 이렇게 선분을 그었을 때 바로 주어진 튕기는 축하고 만나는 점들 여기는 A, 맞네요. A는.
그런데 B의 위치가 좀 다르죠? 여기가 되어야지만 B의 위치가 여기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이 삼각형 둘레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삼각형의 둘레가 가장 최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P'과 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P좌표를 모르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보조선을 또 그려보겠습니다. O하고 P'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요 각의 크기하고 요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거야. 태칭이니까.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놓아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시 여기에다가도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요 각의 크기, 요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가 베타, 여기가 베타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60이니까 알파, 베타의 합은 120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20도는 특수각이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당연히 여기가 4, 여기가 4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조선을 내렸을 때 자, 이렇게 보조선을 내렸을 때 요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각의 크기가 60도가 나오겠죠. 요 각의 크기가 60도가 나옵니다. 여기가 수선의 발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다 구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가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의 관계 4대 2대 2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를 h라고 한다면 P'H까지의 거리가 2루트 3이고 그 2배가 되니까 P'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는 얼마? 4루트 3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즉 삼각비를 이용해서 2대 1대 루트 3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2대 1대 루트 3 됐습니까? 4대 2대 2루트 3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 문제의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에서 구할 수 있고요. 이런 최단거리 문제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유형별로 풀이 방법을 기억하셔야지만 시험장에서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곡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F라고 정의하고요.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G라고 할 때 FG를 같은 순서로 점 마이너스 2,1을 100번 이동시킨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이미 우리가 Y축 대칭 이동과 원점 대칭 이동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1이라고 하는 것을 자, 처음 F라고 하는 것. 자, 여기를 처음 n이 1일 때라고 할게요. 알겠습니까? 처음. 그러면 이것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였으니까는 X좌표의 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G라고 해서 바로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X좌표와 Y좌표가 동시에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첫 번째 이동, 이것을 두 번째 이동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F가 나오겠고요. 이것을 세 번째 이동이라고 하는데 F는 무엇이었습니까? Y축 대칭이니까 X좌표의 보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2 그리고 마이너스 1 됐습니다. 자, 다시 G 네 번째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X좌표와 Y좌표의 보가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2,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처음과 같은 상태가 되었구나. 몇 번 만에? 4번 만에.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복소수의 허수와 같은 바로 순환성을 갖는다, 주기성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 마이너스 2,2를 4번 만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였으니까 우리는 100번 이동한다는 것은 4의 배수가 되는 것이죠. 4의 배수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원래 상태 그대로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답을 찾는다면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 2번, 3번, 4번, 5번 이동한다. 한번 써볼까요? 5번째 이동은 F 이동이 일어날 것이고 바로 2,1이 되겠죠. X좌표의 부호가 바뀌니까. 그러면 이런 이동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ranslate 해놓고 뭐 n이라고 하는 것과 n번 이동시킨 것과 n 플러스 4번 이동시킨 것이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이 경우는 2,1,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경우에는 2, 마이너스 1, 4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에는 원래 상태와 같아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에서 답을 찾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분당구에서 출제된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시죠. 방정식 fx, y = 0을 나타내는 도형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모양의 4분원 모양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새로운 방정식 fy 플러스 1, 마이너스 x = 0의 도형을 찾으라 하는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xy의 위치와 동시에 x의 부호가 바뀌어 있고 적당한 평의 이동이 일어났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합성 이동, 혼합 이동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우리가 쪼개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원상 x, y = 0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x와 y의 역할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즉 fy, x = 0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y는 x,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이슈는요. 바로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y, 마이너스 x =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동에서 우리가 나타난 것은 x의 부호가 반대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y축 대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y축 대칭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여기 아래로 쓸까요? 아래로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대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행 이동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원상으로부터 최종적인 상까지 우리는 총 3번의 이동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상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y는 x라는 직선을 그어놓고 이것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흐릿하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황색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역시 이런 모양의 4분원이 되겠죠. 됐죠? 자, 이 친구를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하늘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진 게 y축 대칭이 되겠죠. 자, 이 친구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켜라. 자, 최종적으로는 빨간색으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이러한 최종적인 상이 결정이 되겠죠.
자, 보기 중에서 답을 찾는다면 이 직각이 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러한 그림을 찾아야 되겠고 우리는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이런 합성 문제도, 합성 이동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그죠? 별거 아닙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서영고등학교와 영덕여자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도형의 합성 이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y = 0이라고 하는 도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이 도형을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새롭게 도형의 이동을 통해서 보기 중에서 답을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합성 이동은 어떻게 돼 있죠? 요 안에 숨어 있는 그 단계를 밝혀서 우리가 답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fx, y = 0을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만만한 과정이 무엇입니까? x와 y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f, y, x =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슈는 뭐예요? x의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f의 y, 마이너스 x = 0 이렇게 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적당한 상수가 붙어서 평행 이동이 일어났다. 그렇지? 그러면 f의 y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일어난 단계는 무엇입니까? y는 x, 대칭을 그냥 대자로만 쓸게요. 대칭. 자, 그 다음에 기존의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y축 대칭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수가 붙었는데 기존의 y 대신에 y 플러스 1 그리고 기존의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니까 x축의 평행하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은 평 이렇게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도형의 이동은 이 합성 이동은요. 대대평 그러니까 대칭 이동 2번과 평행 이동 1번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순서는 바꿔도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칭 이동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나중에 따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자, y는 x라는 직선을 하나 딱 그려놓고요. 자, 여기에 이제 대칭을 시켜야 되니까 어떤 그림이 될까요? 여기 0,1은 여기 1,0으로 옮겨지겠죠? 그리고 요 점은 여기로 옮겨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갖다가 대충 그려보면은 요 점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우리 잘 안 보이는 이런 색깔로 잠깐 칠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겠죠? Y축 대칭이니까는 이번에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Y축 대칭을 시켜보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로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의미 있는 점, 바로 꺾이는 점,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친구가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 요 점을 꼭 지나야 돼. 이 친구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그려지겠죠. 뿅, 그리고 딱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하고 가장 유력한 답이 되는 것은요. 1, 마이너스 1을 지나야 하는 요 점을 지나야 하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를 훈련해서 어떤 경우라도 답을 쉽게 찾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 이어지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곡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단거리 문제 중 가장 복잡한 형태의 문제인데요. 우리 문제를 읽어보고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지점 A, B 사이에 A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B 찾으셨습니까? 자, 폭이 각각 20 그리고 10 루트인 두 직선 도로가
45도의 각을 이루며 만나고 있다. 그렇죠? 여기 45도 찾았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도로가 만나는 지점 중 한 점을 O라 하고 이 점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 평면을 그렸더니 두 지점 A, B의 좌표는 각각 마이너스 110, 50 그리고 B 지점은 20, 마이너스 70이 되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두 도로의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을 때 두 횡단보도를 모두 지나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해라. 단 횡단보도를 걷는 거리는 도로의 폭과 같다. 자, 걷는 거리가 도로의 폭과 같다라는 말은 결국은 도로와 횡단보도가 수직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 도로의 폭만큼 폭의 방향으로 이 시점과 종점을 이동시켜 줘야 합니다. 이동시켜서 새로운 좌표를 가지고 그들의 최단 거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복잡한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도로의 폭이 20입니다. 도로의 폭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을 살짝 이동시켜서 도로의 폭을 20만큼 이동시켜 주시면 A'의 위치가 여기에 놓이겠죠. 자, A'은 마이너스 110, 20을 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3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B 좌표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 도로와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도로가 10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자, 도로와 수직 방향이라고 했는데 이 도로가 45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이동에 있어서는 X축의 음의 방향으로 10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0만큼, 여기가 10, 10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이 길이가 바로 10 루트 2가 나오겠죠. 이 길이가 10 루트 2가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B'의 좌표는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0, 즉 10,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0, 마이너스 60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점과 B'점을 다시 표시해 보고요. 이들을 갖다가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직선으로 연결하는 보조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여기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죠? 도착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건널목을 여기에다가 설치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그죠? 자, 이 친구가 보조선을 또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건 평행하죠. 됐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건널목을 여기쯤 만든다고 한다면, 자, 여기쯤 만든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건널목을 건너서 직선으로 오다가 이 건널목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건널목을 건너서 여기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 자, 요 점이 아주 좀 미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주 미세한 차이로 여기가 평행 이동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도로점까지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것도 이제 평행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좀 출제 자께서 이 숫자들의 위치를 좀 주다 보니까 그림이 아주 이렇게 상쾌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미 결과는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도로의 폭들은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A'과 B'의 거리에다가 각 도로의 폭 20 더하기 10 루트 1을
더해주면 이것이 결국은 최단거리가 된다. 자, 다시 우리가 이 친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거리는 이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널목을 건넜어요. 그래서 쭉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착을 한 다음에 건널목을 건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원래 B까지 쭉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A 프라임, B 프라임 거리는 두 점 간의 거리를 이용하시면 되니까 이 친구하고 이 친구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루트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0의 제곱, 120의 제곱이 나오겠고요. 자, 30에다가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90의 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거기에다가 원래 이 친구도 더해줘야 되죠? 20 더하기 10 루트 2가 되겠고요. 자, 이 친구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좋을까요? 90, 10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도 10의 제곱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도 10의 제곱이 나올 수 있죠. 그쵸? 그러면 10의 제곱이니까 10 나오고 루트 12의 제곱 144. 그 다음에 9의 제곱 8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20 더하기 10 루트인데요. 자, 이 친구 또 완전 제곱이 되겠네요. 225니까 15의 제곱이 되어서 결론 150 더하기 20 더하기 10 루트 2 최종적으로 170 더하기 10 루트 2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때 최단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도로의 폭의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킨 두 점 간의 거리에다가 각각의 도로의 폭을 더해주면 최단 거리가 된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대진고등학교에서 출제된 서술형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좌표 평면 위의 점 A, B가 다음 규칙과 같이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small ab의 곱은 양수, 즉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 곱하기 B가 음수다. 즉 A와 B의 부호가 반대이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에 이동한다. 자, 이번에는 A 곱하기 B가 0이면 이동을 멈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점의 X좌표나 혹은 Y좌표 값이 0이 되면은 우리가 이동을 멈춘다, 축에 닿으면 멈춘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7,2가 위의 규칙대로 이동하여 점 B에서 멈출 때까지 이동한 총 횟수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규칙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행까지 규칙이 보인다면 좀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규칙이 보일 때까지 나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또 수열이라고 하는데요. 수학 1에서는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자, 좌표 평면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을 그려도 되고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요. 선생님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7,2가 있죠. 그러면 1, 2, 3, 4, 5, 6, 7, 7,2 여기쯤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점, 기준이 되는 점이 7,2인데 X좌표, Y좌표가 모두 양수입니다.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좌표의 곱이 양수이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동값을 A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 3을 빼니까는 4가 될 것이고 또 y좌표에 2를 더하니까 4,4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똑같이 x좌표, y좌표의 곱이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하게 되어 있죠. 자, 얘를 A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x좌표, y좌표의 곱을 구해 보시면은요. 또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한없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A3, 즉 마이너스 2, 플러스 8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x좌표, y좌표의 곱이 이제 음수가 된다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내려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A3라고 하는 것, A4가 되겠죠? A4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5,6이 되겠습니다. 자, 느낌 오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제는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자, 잘 봐. 여기 6에서 2씩 줄어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1이 되어서 드디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A5, 여기가 A6, 여기가 A7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쭉 연결되어지는 무슨 축? X축하고 만나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총 횟수라고 하는 것은 자, 한 번 움직였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움직여서 X축에 닿았으니까 총 횟수는 7. 그리고 A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멈춘 곳을 여기를 B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B의 좌표가 필요한데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4. 그래서 마이너스 14,0이 될 것이고요. 여기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따라서 AB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7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니까 2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루트 441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얼마? 루트 445가 되겠네요. 따라서 총 횟수는 7회, AB의 길이는 루트 44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규칙을 찾는 것, 규칙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이해해서 그 규칙대로 원하는 답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훈련하려면 수원의 수열을 꼭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번 문제 풀었고요.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시면은요. 원이 하나 있습니다. 중심이 1,-2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인데요. 이 원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하고 Q가 있습니다. PQ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P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 자, P가 어디 있는 줄 알고선 대칭 이동을 하지? 바로 이 원 주위에 있는 모든 점이니까 즉 이 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Q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이라고 하자. 선분 P', Q'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주어진 원을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Y축에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한 번씩 대칭 이동한 두 개의 원을 그려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원의 중심이 1,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쵸? 1, 마이너스 2. 자, 이쯤 잡아볼까요? 1,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크기는 루트 10 그대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니까 1, 마이너스 2의 y는 x에 대한 대칭. 자, y는 x 이렇게 그려놓고 이것에 대한 대칭이니까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2,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 1. 자, 여기 점으로 옮겨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두 개의 원을 그리는데 둘 다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이니까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애초에 이렇게 생긴 원이 있었고 이 친구를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습니다. 즉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여기 중심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중심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원을 그려봤습니다. 두 개의 원을 그리면 반드시 색깔 좀 바꿔줄까요? 그죠? 이렇게 바꿨을 때 각 원의 중심이라는 게 생겨요. 그쵸? 그러면 P는 여기 어딘가에 P'이 이렇게 있고요. Q'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Q'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 그러면 이들 간의 거리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양 끝에 있는 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점 간의 거리. 자,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하고 그 원들의 각각의 반지름을 더해준 거. 즉, P가 여기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P'이 Q'이 여기 있으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부터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이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2, 1이었고요. 그쵸? 그리고 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습니다. 자, 이 거리를 갖다가 일단 D라고 하고 구하시면 루트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됐습니까? 제곱 그리고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 1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죠? 이제 그 각각의 반지름을 더해 주시면 되니까 최대 거리 맥스라고 하는 것은 루트 10 더하기 루트 10 더하기 루트 10 됐습니까? 에이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해? 3 루트 10입니다. 그래서 3번에서 가볍게 답을 찾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특정 P 값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 Q 값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원 자체를 우리가 y축에 대해서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원과 원들 간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최소값은 0이겠죠? 왜? 교점이 생기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 A는 0,2, A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B 5,1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길이가 1인 선분 PQ가 X축 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PQ의 길이는 바뀌지 않고요. PQ가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사각형 APQB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AB의 길이와 PQ의 길이는 바뀌지 않고 둘레의 최소값은 오로지 AP와 QB의 길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간단합니다. 이렇게 튕기는 축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공이 튕겨서 가듯이 이렇게 튕기는 축에 평행하게 시점이나 종점 둘 중에 한 점을 평행 이동시키시면 돼요. 자, 얼마만큼? PQ의 길이만큼. 그러면 여기 B'점을 하나 정해 볼게요. 자, B'점을 우리가 4,1이라고 놓고요. 이 B'점과 그 다음에 이 B'점에 다시 튕기는 축에 대한 대칭점. 여기
여기를 B 프라임 프라임 점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B 프라임 프라임 점은 4,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때 A점과 B 프라임 프라임 점을 연결한 보조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면 이것이 바로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최단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A, 자, 평에 이동시켜 버렸기 때문에 P하고 Q의 길이는 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A에서 P 그리고 Q에서 B까지의 최단 거리, PQ의 길이는 어차피 일정하니까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자, 식으로 써본다면은 AP 더하기 자, PQ는 어차피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QB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AB의 길이도 역시 일정하죠. 자, AB의 길이는 바뀌지 않고 PQ의 길이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 AB의 길이도 우리가 구해볼까요?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되니까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루트 26 이렇게 구했어요. 그럼 우리가 결국은 AP, QB의 길이는 여기 A에서부터 B 프라임 프라임까지의 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두 거리의 합의 최소값은요. 어떻게 된다? A, B 프라임 프라임의 거리. 그러면 이것을 따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0 빼기 4니까는 4의 제곱.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3의 제곱. 그러면 얼마? 루트 25, 5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의 최소값은 항상 어떻게 된다? 요 두 개 합한 게 최소 5가 나오겠고요. 여기 1이 있죠? 5 더하기 1 더하기 그리고 루트 26. 그래서 최소값은 6 플러스 루트 26의 값을 갖게 된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걷기 체험장에 황토길, 자갈길이 설치되어 있다. 그죠? 황토길. 자, 요즘 같은 코로나에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자갈길, 황토길 걸으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자, 황토길, 자갈길은 A 지점에서 수직으로 만나고 A 지점에서 동쪽으로 50m, 북쪽으로 20m 떨어진 곳에 샤워정이 설치되어 있다. A 지점에서 동쪽으로 40m, 북쪽으로 30m 떨어진 P 지점에서 출발하여 황토길과 자갈길을 각각 10m씩 걸은 후 샤워장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이동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갖는다, 또 일정한 거리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일정한 거리에 평행하게 우리가 평행 이동을 시켜서 계산하라 이랬죠. 그럼 이쪽 방향이니까 P의 점을 갖다가 어디까지? 요 아래쪽으로 요만큼 10m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자, 이렇게 옆에다 쓸게. P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40, 20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10m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좀 더 가깝게 당겨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우리가 10m만큼 이렇게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샤워장을 갖다 Q라고 놉시다. 그죠? 그러면 Q 좌표를 우리는 얼마? 처음에 50이었죠? 여기가 50이었으니까 여기가 40, 20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자, 요거 좀 잘라서 옮겨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칸이 부족해서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네. 그래서 조금만 옮겨보자. 자, 이쪽으로 옮겼어요. 자, 설명을 잘 하려면 이렇게 옮겨놔야 돼. 그리고 화면도 조금만 줄일게. 자, 그림도. 자, 그림이 여기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쯤. 아, 여기. 잘리나? 안 잘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P 프라임을 튕기는 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셔야 돼요. 튕기는 축에 대칭을 시키니까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야. 이쪽으로. 이만큼 가시면 되겠죠. 자,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P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P 프라임.
자, 그러면 P'의 좌표는 자, 이것을 우리가 Y축으로 놓고 얘를 0으로 놓았을 때 좌표화 시켜버리면은 마이너스 40, 20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40, 20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 Q점을 갖다가 Q점, 샤워장을 평행 이동시킨 이 Q점을 갖다가 다시 자갈길, 자, 여기를 X축으로 보고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대칭 이동을 요만큼 시켜주시면 여기를 Q'I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Prime, 프라임 하나만 써도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4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를 갖다가 쭉 연결하는 이 길이가 무슨 길이냐면 바로 P가 황토길까지 갈 수 있는 최단거리. 그죠? 그리고 또 Q가 자갈길까지 갈 수 있는 최단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어차피 이들의 그리고 중간에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자, 더 정확하게 보시면은요. 자, 우리 이렇게 보조선을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이 거리의 최단 거리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요 거리. 됐습니까? 이 거리의 최단 거리. 어차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바뀔 수가 없어요. 항상 10m여야 되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최단 거리가 되어야지만 된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친구의 길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이것을 구하시면 되겠죠. 바로 P 프라임 하고 그 다음에 Q'의 거리는요. 루트 40, 40, 80의 제곱 80의 제곱 더하기 20, 20, 40의 제곱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은 6400 더하기 1600이니까는 바로 800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8000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인수분해 하면은요. 뭐죠? 16 곱하기 5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친구는 40 루트 5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원래 10m, 10m씩은 있으니까 결국은 이 친구 계산 결과 값은 20 더하기 40 루트 5가 되어서 a 플러스 b의 값, a는 20, b의 값은 41에서 총 60입니다. 라고 최종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EBS 고난도 추천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합성이동, 혼합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간단하죠? 한번 천천히 볼게. fx, y 이꼴 0이 지금 여기 오른쪽에 그림과 같습니다. 이제 f-y, x 이꼴 0의 그래프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fx, y 이꼴 0이라고 하는 것을 자, 먼저 fy, x 이꼴 0으로 고친다면 y는 x 대칭 됐죠? 자, 이번에는 f-y, x 이꼴 0 y의 부호가 바뀌었죠?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원상을 통해서 또 간단히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의미 있는 점들을 이동시키면 되겠죠. 자, 0,1은 1,0으로 그리고 1,2는 2,1로 또 2,0은 0,2로 이동이 되어서 우리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가 그대로 꺾여서 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됐죠? 자, 이 친구를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X축 대칭이니까 우리 파란색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이 그림과 가장 유사한 같은 그림은 몇 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2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자, EBS 고난도 문제를 하나 추천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BS 고난도 신유형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의 점 A가 마이너스 3,4. 자, 여기 A점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제1사 분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여기 P도 찾으셨습니까? 삼각형 PAO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먼저 PAO 각의 크기는 직각이다. 90도다. 자, 그리고 PA는 OA의 길이의 2배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OA의 길이는 쉽게 구할 수 있죠. 3대 4대 5 이러니까 5 이렇게 구할 수 있고 AP의 거리도 구할 수 있죠. 2배라고 했으니까 10. 자, 그리고 OP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니까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루트 125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이렇게 구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점 A를 OP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X좌표를 구하라. 아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P의 좌표를 알아야지만 OP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OP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지만 A의 대칭점을 찾을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A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A, B라고 살짝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 B, 즉 미지수가 2개이니까 식 2개를 통해서 A, B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처음에는 어떤 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OP의 거리가 루트 125니까 자, 솔루션 이거부터 구할 수 있겠죠? OP의 길이는 바로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루트 125 따라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125입니다.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AP의 기울기와 OA의 기울기가 수직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P의 기울기의 기울기 곱하기 OA의 기울기가 얼마다?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AP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3분의 B 4 곱하기 OA의 기울기는 그냥 구해도 되죠. 3분의 4인데 마이너스 3분의 4 따라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지워지면서 자, 이들이 올라가 주시면은 4 곱하기 B 4라고 하는 것은 뭐야? 3 곱하기 A 플러스 3입니다. 좀 더 예쁘게 써주시면은 4B-16은 3A 플러스 9입니다. 따라서 4B라고 하는 친구는 3A 플러스 25, 숫자가 왜 이래요? 그쵸? B는 4분의 3A 플러스 4분의 25입니다. 자, 우리 연립방정식 괜히 배운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풀려고 연립방정식 열심히 배운 거니까 우리 AB의 좌표를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의 좌표. 자, 어떻게 할까요? 대입을 해야 되겠죠? A의 제곱 플러스. 자, 요새는 이렇게 좀 문제집들이 내용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을 지저분하게 해서 난이도를 높여놓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수능 30번 때문에 시험 문제는 쉬운데 변별력은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그런데 참 안 좋네요. 자, 그래도 우리가 뭐 계산을 해야죠. 옛날에 계산기 없었던 옛날에는 뭐 페르마나 유명한 가우스 그런 분들도 다 손으로 산수로 계산을 했으니까 우리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A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은 뽑아내서 16분의 1 됐죠? 3A 플러스 25의 전체의 제곱은 125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양변에 우리가 16을 곱해주면서 제곱
전개까지 합시다. 그러면 16a의 제곱에 9a의 제곱 플러스 75, 150a 플러스 625는 125 곱하기 16까지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요거 정리해 주시면 25로 다 쭉 나눠지겠죠? 25로 나눠주면은 a의 제곱이 나올 거고, 자, 이 친구 25로 나눠주면은 6a가 나올 거고, 이 친구 25로 나눠주면 25가 나올 거고, 이 친구 25로 나눠주면은 80이 나오겠죠? 그쵸? 80.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자, 넘어가면서 65, 55 이렇게 나오나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a 플러스 11과 a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까지 되겠네요. 자, a가 1사분면이니까 a의 값은 5가 될 것이고요. a의 값이 5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과감하게 넣어서 b의 값은 4분의 15 더하기 25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4분의 40, 10이 되겠군요. 그죠? 여기가 바로 5, 10이에요. 그러면 이 OP 직선의 방정식은요. 결국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EX가 되겠죠. 그쵸? EX가 되겠습니다. 자, OP 직선의 방정식은요. 이 친구는 Y는 EX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 노트 하나 쓸까요? 앞서서 개념 강의할 때 제대로 들은 친구들은 뭐 그냥 쉽게 기억이 날 거고 제대로 듣지 않았으면은 기억이 안 날 텐데 그래도 한번 적어 볼게요. 꼭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어. 그지?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런 걸 도구를 던져줬을 때 그냥 한번 해보는 친구들도 있잖아.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뜩 그려놨어.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이랬을 때 여기 점이 하나 이렇게 있고 이 친구의 대칭점 이렇게 대칭점을 구하고 싶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원상 x, y라고 놓고 이 친구를 a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x 프라임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너무한가? 1 플러스 m 제곱에 1 마이너스 m 제곱에 x 더하기 1 플러스 m 제곱에 2m y 됐습니까?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 1 플러스 m 제곱분의 2mx 그리고 1 플러스 m 제곱에 m 제곱 마이너스 1y 자, 외울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란 얘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3,4고요. 이 친구가 y는 2x니까 어떤 친구는 여기에서 바로 이 대칭점의 무슨 좌표를 x좌표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1 플러스 m제곱 5분의 1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x좌표 마이너스 3 더하기 5분의 2m 그러면 4 y좌표 플러스 4 그러면 이 친구는 5분의 9 플러스 16 이렇게 해서 5분의 25 따라서 5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친구도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 외의 방법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중점과 수직으로 구할 수 있죠? 자, 이 점의 좌표를 P, Q라고 놓고 자,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보조선을 그어서 중점을 구하고 이 중점이 주어진 직선 위에 있으며 그래서 식을 하나 구하고 또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한다. 그러니까 A와 요 친구 A 프라임 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겠지만 그런 계산 시간을 여기서 대폭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유형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고난도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시면은요. 두 방정식이 있어요. fx, y = 0 그리고 gx, y = 0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위로 볼록한 반원, 아래로 볼록한 반원, 중심은 1,0이고 반지름은 1인 원의 방정식이 각각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에 보기 중 옳은 것만을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가 합성 이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의 문제에 3번의 합성 이동을 출제한 것이죠. 그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f 함수, 즉 f 방정식을 가지고 기존의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붙었으니까 x축 대칭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친구를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아니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gx, y = 0과 같아지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건 이해했으니까 이제 또 지워버리고 자, 이번에는 fx 방정식을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2로 바꾸면 gx, y가 된다. 자, 얘는 좀 단계를 밟아야 되겠죠? 자, 처음 fx, y = 0이라는 친구를 x의 보호를 바꿔줬어요. 그러면 f에 마이너스 x, y = 0으로 쓰일 수 있고 여기에서 일어난 것은 y축 대칭이 되겠죠. y축 대칭. 자, 이제 y에 적당한 상수가 붙어서 평행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되었죠. 자, 그러면 그림을 순식간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있던 친구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0,0이었던 게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fx 그래프하고 그대로 대칭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 이것은 gx, y가 아니라 fx, y라는 표현이 옳아야 되겠고요.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f2-x,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설명이 끝났으니까 좀 지우고 자, 이 친구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너 잠깐 일로 와봐라. fx, y = 0을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x, y의 부호가 모두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f-x, y = 0으로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f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 0.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원점 대칭이 되겠습니다. 원점 대칭.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일은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고 이런 그림은 gx, y = 0과 같아지죠. 그래서 디귿은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어려워서가 아니라 요즘 시험 문제의 패턴이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 합성 이동할 수 있어가 아니라 잘할 수 있어, 빨리 할 수 있어, 정확하게 할 수 있어를 훈련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6, 세로의 길이가 3인 직사각형의 4변에 각각 한 점을 찾고 A, B, C, D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찾았고, B 찾았고, C 찾았고, D 찾았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의 내부에 임의의 한 점 P를 잡아서 도형 PAB, CD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하는 문제가 되는군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A, B, C, D를 그냥 중점으로 잡고 P는 그 어딘가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자, 여기 바로 직사각형의 왼쪽 하단을 원점으로 잡고, 그죠? 이렇게 원점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X축, Y축으로 놓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좌표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가 6,3, 이 친구가 6,0, 자, 이 친구를 0,3. 자, 이제 임의의 점 P를 이 직사각형 내부에 아무 곳에나 잡아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P점은 A를 거쳐 B를 거쳐 C를 거쳐 D를 거쳐 다시 P로 돌아오는 C종점, C점이면서 동시에 종점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C종점을 튕기는 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P점을 튕기는 축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켰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P1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 P점은 또 Y는 3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튕기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이쪽으로 대칭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대칭시킬 수 있겠죠. 자, 요 점을 갖다가 우리가 P2라고 놓아 볼게요. 자, 그랬더니 다시 우리는 C라는 점에 대해서, 즉 X축에 대해서 튕기는 점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P1을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P3라고 놓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우리가 다시 X는 6이라는 직선에 B점을 기준으로 해서 튕기는 축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P2라는 점을 X는 6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가 P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튕기는 점이 A, B, C, D 4번 있죠? 우리가 지금 대칭을 C점과 종점 각각 2번씩 4번 대칭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P3와 P4를 연결하는 보조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들을 다시 연결하는 보조선들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또 이들을 연결하는 보조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가 C여야 해. 여기가 D여야 해. 여기가 B여야 하고 여기가 A여야 해.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색깔로 할까? 까만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까만색으로 여기 A점, B점을 거쳐 C점을 거쳐 D점을 거쳐 다시 A점으로 돌아가는, 즉 D와 A 사이 어떤 점에 대하여, D와 A 사이 어떤 P점에 대해서도 이 둘레의 길이는 항상 최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P3의 좌표와 P4의 좌표만 알고 있다면 이 둘레의 최소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좌표를 알 수가 없어요. 왜? A, P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조선을 통해서 무엇을 또 구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봤고요. 또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여기서부터 여기에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직사각형에 자, 잘 봐.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펼쳐 올라갔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은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의 2배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6이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합은 이 직사각형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사각형의 길이의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2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좌표는 모르지만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원리에 의해서 이 친구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P3, P4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12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 144 더하기 36 루트 180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180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고 쓰일 수 있지? 36 곱하기 5 이렇게 쓰일 수 있을까? 6 루트 5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이것은 좌표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임의의 점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P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최소 둘레값을 갖는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추천 문항들을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역시 오늘 단원 평가 테스트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